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는 이런 독특한 상황을 겪으면서 예상 외로 이 증권, 부동산 이런 게 굉장히 핫하잖아요. 현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옆집에 고등학생이 뭐 주식을 투자해갖고 10배를 벌었네, 100배를 벌었네 이런 소리를 듣고 이 증권이라는 게 목돈을 갖고 시작하지 않아도 뭐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도 100만 원이라도 투자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시기에 왜 나만 안 하고 있으면 이거 난 돈을 오히려 잃고 바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어떤 게 위험하고 그러면 이 시기에 정말 돈을 조금이라도 더 투자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뭔가? 이게 옛날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그때도 이게 보면 정말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뭐 대리니 과장이니 부장이니 할 거 없이 싹 다 투자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2000년대 얘기거든. 닷컴 버블이라고 해서 갖고 완전히 꼭대기까지 주식 온 국민이 전부 다 있잖아. 은행 쫓아가서 주식 투자하면 뭐 주식을 알고 모르고도 그래. 관계도 없어. 그냥 돈 있으면 무조건 넣고 뭐 다음 날이면 뭐 몇 퍼센트가 올랐네, 몇만 원이 올랐네 이러면 그냥 막 돈을 버는 것 같거든. 그렇지. 지금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이거 많이 올랐기는 하지만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다우나 그 나스닥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이 다우하고 나스닥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전 세계적인 주식의 흐름을 끌고 가는 경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우나 나스닥을 보는 거는 한국 증시를 보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봐. 각 나라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체 흐름은 거의 같다고 봐. 다우의 현재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면 간단하게 보면 1990년부터 2000년까지 4배가 올랐어. 그 다음에 201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4배가 올랐어. 그러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거의 같은 수준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특이한 게 다우는 일반적인 옛날 산업 중심의 기업들이고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이라고 해.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넷플릭스나 구글이나 전부 다 이게 나스닥에 들어가 있어. 나스닥은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몇 배로 오르는 10배가 올랐어. 2010년부터 또 현재까지 10배 조금 넘게 올랐어. 그러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5000포인트에서 한 1500포인트 정도로 했으니까 폭락을 했지. 그래서 지금 현재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팬데믹이 되면서 거래량이 폭증을 해서 더블이 올랐어. 그 다음에 올해 들어오면서는 다시 3배가 올랐어. 거래량이. 그만큼 사람들이 끌어모으고 있다는 거야. 지금 돈을 많이 풀었는데 사람들이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어떤 그렇지. 면에서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도 보면 가정마다 나눠준 돈들이나 이런 게 몇만 불? 그렇지. 미국에서 지금 4인 가정이면 작년에 거의 10,000불 정도를 그냥 디파짓을 해줬어. 1,000만 원 정도를 디파짓 해줬지. 그래서 그 돈들이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데가 은행에 그냥 있던가 아니면 증시로 가는데 증시로 많이 간 것 같아. 왜냐하면 미국 애들 여행 엄청 좋아하잖아. 그래서 물론 굉장히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이 현금을 몇만 불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디다 투자를 할까? 그러면 이 투자를 하면 지금 투자해도 돈을 더 벌 건가? 이런 관심이잖아. 이렇게 해서 물어오는 경우도 있잖아, 우리한테. 그래.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내가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하기가 그치.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거는 그렇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서 위험해 라고는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솔직히 이게 항상 꼭대기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증권이잖아요. 지금 나스닥이 팬데믹 전에 9,000포인트인데 한 2,000포인트 정도가 빠졌어. 그러다가 그걸 회복한 게 2-3개월 내에 회복을 했어.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는데 2008년 리만 사태가 있는데 그게 한 1년인가 2년 걸렸어. 근데 금방 회복을 하더라고. 그 당시에 그 기억이 있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돈을 정부에서 풀기 시작하고 이자율을 낮추면서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야.
지금 현재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2010년에서 지금 현재 10배가 올랐는데 나스닥의 경우 그 2000년대 꼭대기의 때가 10배가 올랐는 상황이거든. 그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야. 이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주식이 화랑이야. 나스닥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미국 사람들도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주식에 대해서 더 눈이 벌겋게 쳐다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꼭대기냐 아니냐는 우리는 누구도 몰라. 그렇지만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월가에서도 이게 언제 저거 될까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고 특히 나스닥은 지난번에 한 10% 빠지면서 이게 조정기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기 시작을 해서 그럼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그럼 주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야. 나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내가 여윳돈이 있어. 이 돈을 그렇지. 다 잃어도 관계가 없어. 그렇지. 이런 돈인데 내가 정말 하고 싶어. 그래도 나 같은 좀 되게 안전 투자 위주인 사람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안 들어갈 것 같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남들 뭐 누구 말 듣고 그냥 쭉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는 나는 나 좀 같으면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 나 같으면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 정치를 알려고 하면 몇 가지 포인트를 알아야 돼.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왜 돌아가고 특히 금리가 향방이 어떻게 될 건가. 이 부동산하고 어떻게 같이 움직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특히 현재 같은 경우 앞으로의 뉴 트렌드가 뭐냐 이거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뉴 트렌드가 하나는 전기 자동차 관련 주식들은 거의 뭐 하늘을 치솟고 있지. 그 다음에 신생에너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치솟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지금 중국하고의 영향이 어떻게 되는 이런 부분을 좀 알면은 할 수 있는데 그럼 주식을 지금 현재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첫 번째 방금 얘기했듯이 이 돈 없어도 괜찮은 수준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주식에서 내가 월급을 받는 것들이 무의미해지게 따고 벌면 안 된다고 봐 나는. 예를 그러니까 들어 내가 한 달 버는 월급이 뭐 예를 들면 300만 원이다. 그랬는데 하루에 500만 원이 훅 떨어져. 그러면 일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훅 땄어. 그러면 내 잡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너무 영향을 받고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금액이 적정한 수준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윳돈 중에서도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면 안 되고 물론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야 뭐 걱정이 없겠지만 대부분은 적절한 수준의 돈이 들어가야 돼. 조금만 돈으로 갖고 하면 돈을 갖다 반을 나눠야 돼. 그럼 뭔가 하면 주식을 반을 사고 반은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올인하지 말라는 거지. 특히 올인하지 말라는 얘기야. 내가 어느 주식을 갈아탔으면 그 주식은 다른 거 사야 되면 팔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현금을 50%는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식을 따면 딸수록 그 전체 돈을 항상 반을 갖다가 현금화 해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물론 수익이 적겠지만 굉장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 다음에는 앞으로 그 금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예측을 해야 돼. 그런 부분은 미국의 10년, 30년 그 금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정보가 계속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거 체크를 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가 이런 거 체크를 해나가는 게 중요해. 지금 현재 그래프 모양상으로는 꼭대기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식에 들어가는 순간에 거의 주식은 꼭대기에 서기 시작한다고 봐. 우리도 그러니까 빨리 나와 그만하고 어쨌든 증권은 그래. 사서 땄다고 아무리 자랑해도 돈을 다 빼갖고 나오지 않는 한 따는 게 아니고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 거는 개미들이 그냥 누가 샀다고 올랐다고 쫓아가가지고 사가지고 나는 전문가를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 월스트리트에 있는 전문가들이 자기 돈 갖고 안 하고 남의 돈 있잖아 주식 분석해갖고 월급 받을까? 그 진짜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맨날 연구하고 주식에 대해서 맨날 있잖아 분석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직접 투자를 거의 안 할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얘기한 것 중에 결론을 얘기해 보자면 첫째,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서 꼭대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 좀 꼭대기인지는 모른다. 모른다. 그거는 그렇죠.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 들어가기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적인 그래, 맞아. 의견이야. 두 번째, 지금 내가 여윳돈이 있어서 주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안전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분산을 하고 반 정도를 사놓고 반 정도는 떨어지면 바치더라도 항상 현금성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거를 이자를 내는 돈이라든가 당장 써야 되는 돈이라든가 이런 돈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래. 이거를 내가 정말 다 잃어도 내가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정말 그렇지. 투자로 하는 거다. 그래. 떨어지면 그냥 갖고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세 번째는 생업으로 갖고 있는 비즈니스나 직업이나 이것이 주식이 떨어지고 오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의미가 없어지면 안 된다. 그렇지. 그게 가장 그래서 중요한 얘기야. 내가 그래. 가지고 있는 그래. 일상생활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